안녕하세요. 엔젤타로의 엔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피타고라스 수비학 관점에서 2025년 1년 운을 봐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수비학에는 정말 많은 수가 있기 때문에 1년 수 하나만으로 모든 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생일을 계산해서 보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너럴한 리딩보다는 조금 더 개인 상담 같은 느낌 받으실 거예요. 수비학에는 1부터 9까지의 순환주기가 있는데요. 이 9개의 순환주기는 새로운 시작에서 완성에 이르는 9년간의 여정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1부터 9까지의 각각의 수는요, 매년 주어지는 에너지와 미션을 반영하는데요. 이 흐름을 이해하면 우리가 직면한 상황을 더 잘 해석할 수 있게 되고 1년 내내 어떤 도전을 시도하고 어떻게 성취와 변화를 추구해야 할지 구체적인 지침을 얻고 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삶의 주기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1년 수가 일수다 하시는 분들은 삶의 주기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5수는요. 딱 절반이잖아요. 그래서 성장의 과정을 거치는 중간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기로 인생의 특정 시점에서 경험하는 사건과 변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리딩을 하기 전에 한 가지 해주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나의 1년 수를 계산해 주셔야겠죠? 1년 수를 구하는 방법은 해당 연도 더하기 나의 생월 더하기 생일이거든요. 내년이 2025년이니까 생일이 만약에 5월 29일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2 더하기 0 더하기 2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2 더하기 9가 되겠죠. 그러면 25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두 자릿수예요. 수비학은 1부터 9까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두 자릿수는 무조건 한 자리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2 더하기 5를 해주시면 1년 수는 7수가 됩니다. 자, 다른 생일로 또 구해볼까요? 9월 14일이 생일이신 분들, 네. 그러면 2 더하기 0 더하기 2 더하기 5 더하기 9 더하기 1 더하기 4가 되겠죠. 그러면 23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2 더하기 3을 해주셔야겠죠. 그러면 1년 수는 5수가 됩니다.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10이 나왔을 때예요. 자, 10은요, 두 자릿수입니다. 그럼 다시 1 더하기 0을 해주셔야겠죠? 그러면 1년 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 계산해 보시고요. 고정 댓글 타임라인에서 바로 넘어와 주시면 됩니다. 그럼 조금 이따 뵐게요. 2025년에 1년 수가 1수이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1년 수가 1수이신 분들은 올해에 2024년에 9수였던 분들이거든요. 올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올해의 미션은 지난 8년간의 결실을 거두어 드리고 새로운 비전을 정립하는 거였어요. 어찌 보면 한번 매듭을 짓는 해였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매듭이 빨리 지어지는 경우에는 이 구수의 해에도 새로운 비전을 펼쳐가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올해 뭔가 하려는 일들도 어그러지고 좀 뭔가 처진다 싶으셨던 분들은 올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12월 다 가기 전에요. 지난 8년을 좀 되돌아보시고 확실히 매듭 지어줘야 할 게 뭔지 정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2025년을 산뜻하고 가볍게 시작할 수 있거든요. 자, 2025년에는 1년수가 1수라고 했죠. 자, 1년수 1수일 때는요. 새로운 시작과 독립의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어지는 미션으로는 새로운 씨앗을 뿌리고 독립심, 용기, 책임감을 키워나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통은 새로운 직업을 구하거나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일에 도전해 볼 수 있고요. 건강과 관련해서 또는 사회적인 이미지, 페르소나죠. 그리고 자기 개발에 투자해서 자신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좋은 시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호르몬적으로는요. 요즘에 도파민 이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도파민 분비가 많이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해요. 뭔가 적극적이어지고 자극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도파민과 관련해서 좋은 쪽으로 활용을 하면 결단력과 도전 정신을 촉발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를 성장시키는데 이 도파민을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새로운 시작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도전해 보기. 그리고 2025년에 시작하신 일은요, 미래의 큰 결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9년간 빌드업 해나가는 그 초입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끝까지, 마무리까지 계속 이어가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가이드를 드리기 위해서요, 타로 한번 뽑아볼게요. 자, 우리 1년수가 일수이신 분들께 필요한 야, 운명의 수레바퀴가 딱 기가 막히게 나와주네요. 아직까지 우리 여러분이 뭔가 정리할 것들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물론 상황적으로 보면 내가 여기서 더 먹을 게 있나? 내가 여기서 더 얻을 게 있나? 라는 생각, 감정은 들지만 막상 그게 현실적으로 좀 풀어가지려면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한 법이겠죠. 그래서 2025년 초입부에는 약간의 고심, 또는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겠다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내가 무언가의 영감을 받아서 시작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보통은 무언가 시작한다고 하면 본인의 의지나 용기로 시작된다라고 보는데, 여러분은 사람으로부터 또는 외부의 어떤 다른 따뜻한 시선이나 따뜻한 응원이나 어떤 영감을 받고 시작하는 일이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일적으로 본다면 협업이 되겠죠. 협업이나 또는 계약 관계를 맺는다거나 또는 사제지간을 맺는다거나 누군가가 나를 응원해주고 뭔가 푸시해주는 그런 느낌도 좀 있으니까, 또는 책이나 예술적인 부분으로 동료를 받는 듯한 느낌 때문에 그래, 나도 저 사람처럼 이렇게 이겨내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도하고 도전하시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여러분은 초입부에 너무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초에 좀 약간 이거를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우울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처지는 거죠. 지금 시국도 시국인지라 약간 분위기를 조금 탈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너무 고립돼 있지 마시고요. 거기에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거, 뭔가 끌리는 거, 또는 힐링되는 거, 이런 것들을 찾아서 경험해 보시면 이 1년수의 일수를 정말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정적인 부분인데요.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좀 변화가 들어오신다라고 보여져요. 이런 운명의 수레바퀴 같은 경우에는 시야가 트이는 거거든요. 내가 이거 말고도 돈 벌 거리들이 이렇게 많네. 또는, 이런 세상이 있었어? 라는 걸 느끼면서 재정적인 변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뭐 투자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직업적인 커리어에 상승 기류를 탈 수도 있어요. 뭔가 전문성이 더 강화된다던가, 또는 활용해 볼 수 있는, 응용해 볼 수 있는 다른 것들을 배워서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자,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정적으로, 금전적으로 좀 더 나아지는 도전을 하고 싶으시면요, 시야를 확장시키세요. 네, 그게 지식적인 부분이 요즘에는 많겠죠. 지식이나 정보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기존의 관계나 기존의 환경을 좀 벗어나기를 결정하실 것 같아요. 또는 안 맞구나. 저는 요즘에 제가 듣고 있는 음악이나 또는 제가 자주 가는 공간을 바꾸고 있거든요. 확실히 도움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는 예전엔 되게 좋았지만 이제는 여기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겠다라는 그런 느낌, 감각이 든다면 적극 수용해 보시면 좋을 거랍니다. 여러분도 뭐 소소하게는 음악이나 공간을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조금 더 크게는 관계,
대한 부분도 조금 다시 재정립해 나가는 도전을 해 보시면 용기를 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의 오라클 뽑아 볼까요? 아.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뭔가 사람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동료를 통해서 시도하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모먼트가 들어올 것 같다고요. 여기 leg up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엄마 곰인지 아빠 곰인지는 몰라요. 무튼 듬직한 곰에게 매달려 있는 아기 곰이 보이죠? 네. 이 카드의 메시지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년 동안 물론 용기와 책임감을 배우는 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용기와 책임감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내가 막 용기가 생겨. 갑자기 막 책임감이 투철해져. 이러지 않거든요. 항상 하늘은요. 내가 무언가를 바란다라고 하면 그것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어떤 순간을 제공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순간에 맞닥뜨렸을 때 내가 정말 진정한 용기를 내야 하는 그 순간에 이 말을 되뇌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네. 그러면 우리 일수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1년수가 이수이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2025년에 1년수가 이수이신 분들은요, 올해 2024년에는 일수였던 분들이에요. 자, 올해는요, 미션이 새로운 씨앗을 심는 거였거든요. 뭔가 해보지 않았던 일에 도전하면서 용기와 책임감을 키워가는 해였어요. 어떻게 좀 그런 부분에서 올해 변화를 체감하고 계신가요? 내가 용기가 좀 생긴 것 같아. '아 책임감이란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좀 체감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여러 가지 이유로 시도해 보고 싶었던 일들을 미뤘다거나 아직 용기가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요. 12월 다 가기 전에 건강, 자기 계발 또는 외모 등과 관련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 보셔도 환기가 충분히 되실 것 같아요. 정말 강추드립니다. 자, 2025년에는요, 1년수 이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이수는 관계와 조화의 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미션으로는 민감성과 예민함을 키워나가게 되고 그 힘으로 인간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이수의 해는요, 관계에서 오는 이슈를 성숙하게 처리하고 타인의 시각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해요. 2024년에 여러 가지 도전으로 자존감이 좀 올라가신 분들은 관계에서도 이러한 면모가 좀 드러나게 되거든요. 민감성이라는 거, 좀 예민함이라는 거 좀 부정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이런 민감성이나 예민함을 배려하는 데에 쓰면 호감을 사겠죠. 네. 그런데 의존하거나 피해망상 쪽으로 풀어가면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일수, 용기와 책임감 또는 자신감이 필요한 거였거든요. '아 내가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자존감이 탁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관계도 건강하게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또 2025년에 맺는 인연은요. 굉장히 길한 인연이 될 가능성이 커요. 이 심리학에서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조화로운 관계가 행복과 생산성을 높인다." 그래서 팁을 좀 드리자면요. 지나친 집착을 경계하세요. 협업과 신뢰를 통해서 관계를 발전시켜 보세요. 만약에 관계가 좀 피곤해서 피해왔던 분들은요, 관계와 관련해서 팁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책들과 공부를 좀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어쨌건 이거는 제가 느낀 건데요. 물론 다른 분들도 동의하실 텐데, 세상 만사 모든 일은요, 사람으로 풀려요. 네. 제 말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고 조금씩 마음을 열어보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가이드를 드리기 위해서요. 타로 한번 뽑아 볼게요.
우리 1년수가 이수이신 분들. 그래요.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 1년수 2수에 어울리게 이런 뜨거운 관계의 카드가 나와주네요. 러버스가 나와주는데요. 사실 이 카드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꼭 연애운으로 보는 그런 관점도 있거든요. 그런데 연애로 보기보다는 사랑으로 보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서로 마음을 나누는 거죠. 그쵸? 꼭 그게 남녀 간의 관계의 사랑이 아니라 인류애죠. 그쵸? 그래서 혼자가 아님을 절실하게 아주 마음 깊이 깨닫게 된다. 그리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아주 절감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025년에는요. 책임감이 확실히 높아지는 해예요. 왜냐면 관계에서 배려하는 것도 지능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특히 여러분은 내가 맡은 바를 책임감 있게 끝까지 완수해내는 것으로 관계의 신뢰도를 높이고 좀 더 실질적인 것으로 관계에 있어서 배려를 하거나 또는 내가 좀 상사나 약간 그 사장님이나 리더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이러한 관계성을 좀 특화시킬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워낙 여러분이 책임감도 강하고 뭔가 철두철미한 구석도 좀 있고 계획된 바대로 착착착착 일을 좀 해나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느 한 구석에서는 좀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감도 좀 느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참 빛과 그림자 어쩔 수 없이 따라다니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관계가 건강해지려면 너무 의존하거나 집착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정도의 유연함은 필요하겠죠.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건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안정감 싶으시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불안한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실상 내가 단단한 땅에 뿌리를 잘 박고 있으면요. 바람이 흩날리든 태풍이 불어오든 비가 내리든 눈이 오든 내 할 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겠죠. 좀 살살 건드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엔 내가 더 단단해지고 어떤 일이든 내가 돌파해내고 해결해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경직되지 말자. 요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이슈가 좀 들어올 것 같은데 보통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뭐 해당되겠지만 이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일은 내가 다 해. 약간 요런 느낌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수는 무슨 해라고 했죠? 조화와 균형의 해라고 했잖아요. 내가 어떠한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그런 노력과 어찌 보면 헌신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는 능력을 특화시키는 해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억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여러분들도 얻게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희생이나 헌신, 노고에 대해서 너무 폄하하지 말 것.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폄하하지 말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뭐 같은 월급 받으면서 내가 일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쟤네들은 탱자탱자 놀면서 똑같은 월급 받아가니까 쟤네들이 한 수 위지. 이런 생각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인지라 할 수 있는데 이 수비학은 애초에 내가 무엇의 수익을 더 얻고 성과를 더 크게 내고 이런 것에 의미가 있지 않아요. 삶의 여정에서 내가 마땅히 배워야 할 것, 경험해야 될 것을 경험시켜주는 것 뿐이거든요. 또 어찌 보면 여러분의 무의식에서 그러한 것들을 배우고자 하기 때문에 참고 이겨내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관점을 달리해서 상황을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여건에서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는데요. 요럴 때에는 여행이나 이동, 이사, 이직, 관계의 발전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로 봐요. 그래서 실제로 커리어를 조금 더 높여서 이직을 한다거나 하는 게 가능하실 것 같고요. 또는 협업 상대가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진다던가
또는 내가 맡는 프로젝트에 변동이 들어오는데 그게 훨씬 나를 성장시키는 쪽으로 들어온다든가 또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내가 평소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인간관계를 맺을 기회를 얻는다든가 시야가 좀 트이는 그런 경험을 사람으로부터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제안하는 사람 또는 만나지 않았던 부류가 있는 공간, 모임 이런 것들 한번 참석해 보셔도 특히나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라클 메시지 뽑아볼게요. 아, 여러분. 자, 맞아요. 예민하고 민감해질 때는요, 잠이 보약입니다. 맞아요. 피곤해서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은요, 뭐 1년 동안 뭐 무수히 많은 일이 일어나겠죠. 그중에 일부를 제가 보여드린 건데, 특히나, 너무 지친다, 짜증난다, 감정적으로 너무 격동이 일어날 때는 그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시기보다는 잠깐 쉬자. 자자, 잠이나 자자. 이러고 넘어가는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잠을 충분히 잘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1년수 이수이신 분들 1년도 화이팅입니다. 우리 2025년 1년수가 삼수이신 분들 반갑습니다. 2025년의 수가 삼수라면 2024년의 수는 이수였거든요. 네. 올해 좀 예민하셨을 수도 있는데 어떠셨어요? 예, 왜냐면 올해의 미션은 이런 민감성, 예민함을 개발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왜 이 민감성과 예민함이 중요했냐? 바로 관계에 대한 미션도 같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올해는요, 나보다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을 배우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계를 맺는다면 조금 관계 때문에 힘들다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는 역시 혼자가 좋아.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올해 관계 때문에 좀 골머리 앓으셨던 분들은요, 쉽게 좀 단정 짓지 마시고요. 12월 다가기 전에 관계에 대한 책이나 공부를 좀 해보시면서 다시 관계에 대한 정립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하고 있었구나. 이런 부분은 이 사람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얘기한 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면서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또 오래 맺은 인연이 있다면요. 정말 길한 인연이거든요. 연애 시작하신 분들 계시죠? 축하드려요. 네, 오래 맺은 인연이 정말 특별한 인연입니다. 그래서 놓치지 않도록 좋은 인연 잘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1년수 삼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025년은요. 표현과 성장의 해입니다. 네. 이 삼수의 미션은 진실된 나를 표현하고 감정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배우는 건데요. 이 삼수의 해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좋은 시기예요. 그런데 항상 사람이 많이 모이면 어떻죠? 네, 시행착오가 있죠. 네, 뭔가 부딪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나를 더 잘 표현하는 방법은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걸 터득하게 됩니다. 이 뇌인지 과학에서도요, 자기 표현은 감정 조절과 스트레스 완화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1년수 중에 가장 동기부여가 잘 되는 수가 아닐까, 또 자기애가 충족되는 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 표현이라는 거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실 텐데요. 팁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말로 하는 것만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글 쓰는 거, 또 예술적인 걸로 승화시킬 수도 있겠죠. 뭐 그림을 그려서 표현한다던가, 음악으로 나의 마음을 표현한다던가, 기타 등등등 여러분이 시도해보고 싶은 방법으로 나의 마음이나 나를 이게 이 도구가 정말 잘 표현하게 해주는 것 같아 라는 거 하나만 찾으셔도 이 2025년은 성공이 아닐까, 완성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가이드를 드리기 위해서요. 타로 한번 뽑아 볼게요. 자, 1년수가 3수이신 분들. 오. 우리 여러분이 시행착오를 조금 겪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실상 요즘에 관계, 인간관계라고 하면 한숨부터 푹 쉬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죠. 네. 너무 어려워요. 사람 마음 아는 게 제일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옛날보다, 옛날이라고 하면은, 한 80년대, 90년대, 아니면 뭐 2000년대만 하더라도 사실 외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배우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온라인상에서 약간 내가 보여주기로 한 부분만 일부 보여주는 그런 행태가 많아졌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알기가 너무 어렵죠. 그쵸.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도 사실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우리 여러분이 마음을 좀 여셔야 될 것 같아요. 관계에 있어서 좀 피곤하다. 피곤하고 왠지 관계에 있어서 안 좋았던 기억들이 많아서 그걸 좀 뛰어넘는 새로운 경험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자가 좋아요. 그냥 혼자가 마음 편하지. 그렇게 만족하면서 살래요 하는 부분을 깨는 게 좀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던문 카드가 핵심으로 나왔는데 물론 무의식에 어떤 집중을 해서 내가 어떤 표현을 하고 나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인지 그걸 고심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달 카드가 아주 좋은 영감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일단은 사람이든 누구한테 내가 표현하는 거 표현해내면서 나의 존재감을 보여주면서 피드백을 얻는 게 크기 때문에 뭔가 너무 일방향으로 보여주게 되면 그만큼 피드백을 받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조금 뭇 위로 올라오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시긴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문득 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여러분다운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괜찮습니다. 네.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보여주는 것이 손해가 된다라는 생각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상처받겠지라는 그 상처받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그 해석 습관. 그죠? 나의 감정을 해석하는 그 해석 습관을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에는요, 정말 다채롭고 행복한 순간들도 분명 있으시거든요. 그게 그냥 행복이 아니라 나의 이때까지 쌓여왔던 무의식을 뛰어넘는 그런 행복과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과 행복은요, 일부 마음을 내려놓는 데에서 얻게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우리 여러분이 굉장히 실용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 같아요. 어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분들이시죠. 그런데 이 삼수의 해에는요. 실용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어찌 됐건 이런 삼수의 미션은요. 나를 표현하는 데에 있고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에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실용성을 따져서 한다면 돈이랑 자꾸 엮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그림이 나를 잘 표현해 주는 도구 같아. 그러면 뭐 학원에 다닌다거나 아니면 혼자 그림을 그리면서 표현 기법을 계속 배우거나 또 피드백을 받거나 이런 식이 될 텐데 그걸 또 실용적으로 묶어서 얘기를 하면 내가 이런 곳에 시간을 낭비해도 되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돈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또 귀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림을 그리면서도 이걸 수익화 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또 흘러가서 내가 표현해내고 뭔가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그 작업이 주였는데
주객전도가 돼버리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귀담아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나온 카드는요. 내가 깨고 가야 할 어떤 에너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이건 이래, 저건 저래, 이건 내가 힘들어, 상처가 됐어, 아픈 기억이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약간 세뇌시켜 왔던, 그렇게 이해시켜 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에는 그때의 나의 수준에서 최선의 해석을 했던 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라고 하거든요.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눈으로 나의 무의식을 다시 재정립하는 거, 요거 삼수의 해를 잘 보내기 위해서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행운의 오라클 뽑아볼까요? 아, 그러니까요. 자, 진심이 통하는 1년입니다. All That Glitters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진짜 오랜만에 나와요, 이 카드. 아무래도 이 삼수가 나의 진심 어린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미션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싶은 마음을 지울 수가 없을 거예요. 진짜 나는 아무것도 없고 정말 진짜 찐으로 느끼는 마음은 이런 건데 이렇게 말하면 나를 너무 우습게 보겠지? 뭐 이런 마음? 그리고 이런 솔직한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반응을 안 주면 어떡해? 이런 마음. 그런 마음에서 좀 벗어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모든 반짝이는 것 속에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두움이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과 그림자, 빛과 어둠은 늘 한 쌍이거든요. 반짝이는 것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의 어두움을 내가 먼저 좀 이해를 하고 도닥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사람에게 나의 진심 어린 마음을 표현했을 때 뭔가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배려를 했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깨우치겠지만 내가 충분히 잘 표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는 맞지 않나 봐요. 당신은 이걸 추구하시는군요. 나는 이걸 추구하는데. 로 약간은 분리하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눈치를 많이 본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전제로 하는 건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없는 선에서 내가 표현해 볼 수 있는 것들, 말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보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표출해 내보시면 어떨까 하네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스스로에게도 적절한 좀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1년수 삼수이신 분들 화이팅입니다. 우리 2025년의 수가 4수이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2025년에 1년수가 4수면 올해 2024년은 3수였던 분들이에요. 올해의 미션은요. 나를 진실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거였어요. 글이나 말이나 예술적 활동 등으로 나를 표현하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기 굉장히 좋은 해였거든요. 어떻게 이와 관련해서 발전이 좀 있으셨을까요? 나는 이런 방식이 맞구나. 이런 표현법이 맞구나. 그런 걸 좀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1년수 3수일 때는 내향인이긴 하지만 약속을 많이 잡는다거나 일을 많이 벌리는 편이에요. 에너지가 좋은 해이기도 해서 일복도 많고 사람복도 많이 들어오는 시기거든요. 물론 이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는데요. 이게 다 배움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뭔가 인간관계에서도 부딪혀 봐야 조심도 하고 표현도 좀 고치고 하는 법이니까요.
네, 올해 이런저런 자기 표현해 보시면서 겪었던 경험들을 좀 황금같이 여기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2025년 1년 수가 사수니까 이 사수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 사수는요, 안정과 기틀 마련의 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션은요, 건강, 가족, 재정 등등 삶의 기본적인 틀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에 있다고 하거든요. 특히 가족 관계를 개선하거나 재정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필요로 하고요. 만약에 내 삶에 균열이 있었다면 이걸 바로잡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도요, 안정은 변화의 기반이 된다고 말하거든요. 약간 우리 사수 여러분들께 스포를 하자면요. 여러분은 2026년엔 오수의 1년수가 들어옵니다. 이 오수는 변혁을 하는 해거든요. 뭔가 조그마하게라도 약간 분열, 삶의 어떤 균열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진 기본적인 체력, 돈, 여건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야 내가 그만큼 자유롭게 안 해본 것도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밑바탕을 만들어 둔다는 생각으로 2025년을 단단하게 다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팁을 좀 드리자면요. 건강검진 하세요. 네. 또 적금이나 보험, 내가 어떤 것들을 들고 있는지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처리해야 할 서류가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내가 세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었지? 카드값은 얼마 나오고 있었지? 이런 것들 좀 하나하나 수치화하면서 좀 분석을 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비탄감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비탄감에 대한 계획 등등등 이런 실질적인 준비를 좀 철저히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가이드를 드리기 위해서요. 타로 한번 뽑아볼게요. 자, 1년수가 사수이신 분들. 야, 근데 사수답다. 벌써 뭐 해보지? 아, 내년에 진짜 빡세게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게 보이거든요. 네. 뭘 그렇게 열심히 뚱땅뚱땅 만드시는지 진짜 할 것도 많고 일복도 많고 그러네요. 네. 2025년에는요. 일단 내가 참견하고 싶은 일이 많아진대요. 이건 이거지 않아? 저건 저거지 않아? 뭔가 제대로 그 틀을 완성시킨달까? 왜 집안 그 청소할 때 냉장고 정리를 하면서 이제 각을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하나 삶의 많은 것들을 좀 짜임새 있게 잘 만들고 싶은 그런 애착이 많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히 회사에서 여러분이 팀장을 맡거나 뭔가 리드하는 그런 역할을 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중간 역할을 굉장히 잘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엄청 인정받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확 드는데요. 여러분이 아웃풋과 관련해서는 8번의 펜타클이 나와서 1년 내내 내가 탐구하고 지식을 쌓아가고 좀 더 전문화시키는 그런 차원의 시도를 많이 하시겠다라고 보여져요. 특히 일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기본기를 단단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오, 이거 너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좀 더 나의 분야에서 좀 특출난 사람이 되려면 이런 부분은 좀 준비되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임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재정적인 부분에서 아마도 좀 미래를 많이 설계해 보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좀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한다던가 또는 해외로 이직을 한다던가 좀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려는 그런 계획을 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아지고 급이 높아지면 그에 맞는 자리를 원하는 건 누구나 생각하게 되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2026년에 오수가 들어온다고 했죠. 변화의 시기. 그래서 2026년에 이직이나 이동이나 이사나 뭐 등등등 내가 변화를 계획하고 계셨다고 한다면 2025년은 단단하게 그것을 준비하는 시기. 지금의 상태를 두고 평가하기보다는 내가 가고 싶고 원하고 꿈꾸는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과정, 단계로 이 1년을 알차게 쓰실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상 여러분에게는 뭐 조심하세요, 이거는 좀 걱정됩니다 하는 게 없어요. 정말 딱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타이밍만 잘 계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때다, 이거다 하는 그 타이밍이 있을 거거든요. 그 타이밍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확고하게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수의 시기에는 이동이나 어떤 변수를 주는 것보다는 지금 하는 것에서 좀 관리 차원 또는 유지 차원에서 좀 더 단단하게 가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결단이 이동 변수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어떤 목표를 분명하게 하는 결단인 것 같아요. 네. 사람이 내가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그래도 좀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해야 되지 않나? 커리어를 조금 더 좀 끌어올려야 되지 않나?' 이런 결단을 해야 이런 헌신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2025년 들어서 '아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순간 맞이하신다면 그거 그냥 넘기지 마시고 기반을 조금 더 단단하게 할 분야의 전문성을 더 특화시킬 만한 그런 지식이나 정보를 조금 더 구해 보는 쪽으로 이 에너지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의 오라클 뽑아 볼게요. 오! 자, 부활에 대한 카드가 나와줍니다. Regeneration. 자, 부활은 무엇을 담보하고 있느냐? 죽음을 담보하고 있다. 네. 내가 죽어야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거죠. 부활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확실히 사수의 해에는요, 내 뿌리부터 하나하나씩 좀 밟아오면서 약간 흔들리는 건 없었는지, 좀 묵혀놨던 문제는 없었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 좀 재정립하는 시기로 쓰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수의 1년수를 지낼 때에는 어렸을 때 받았던 어떤 상처라던가 또는 습관적으로 내 몸에 배어 있는 그런 묵은 때들 있죠. 사상, 신념, 가치관 이런 것들을 싹 한번 재정립하게 된다던가 또 집안 관리 같은 거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 다시 살펴보면서 '아 이런 부분은 좀 아껴야겠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써도 되겠다.' 이런 거 머릿속으로 또 계산을 해 보기도 하고 또는 커리어와 관련해서는 평소에 너무 바빠서 그냥 넘어갔던 그래서 군데군데 비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지식들, 경험들 이런 것들을 좀 채워주면 거기서 또 안정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 과정이 나를 죽이고 다시 재생시키고 부활시키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과거의 묵은 때, 묵은 짐을 한번 싹 정리하는 거. 그리고 나는 다시 태어나는 중이다 라는 걸 마음에 되새기시래요. 네. 그러면 우리 1년수 사수이신 분들 다시 부활하시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25년 1년수가 오수이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수이신 분들은요, 올해 2024년에는 사수였던 분들이거든요. 올해 미션부터 한번 볼게요. 올해 미션은 기본기를 다잡는 거였어요. 가정, 재정, 건강 등등 아주 삶의 근간이 되는 뿌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해였거든요. 뭔가 하나하나 떠올려 봤을 때 올해 마무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마음 한켠 좀 단단해진 그런 느낌 드시나요? 사실 마음도 마음이지만 이 사수의 해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 재정비를 해뒀어야 해요. 그래야 2025년
하고 싶은 것들을 좀 시도해 볼 수 있거든요. 만약 가정이나 재정, 건강 등에서 아직도 해결돼야 될 것들이 있는데 좀 회피하고 있거나 유야무야 좀 넘기기 바빴던 부분이 있다면 정말 더 문제가 커지기 전에 점검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저로 예를 들면 1년수 4수일 때는요. 의식주를 최대한 깨끗하게 다시 리셋하고요. 가족이나 가까운 관계에서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면 편지를 쓰거나 또는 오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서 소통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고 12월 알차게 좀 마무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025년 얘기를 좀 해볼까요? 2025년은 오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수의 해는 변화와 탐구의 해입니다. 이 미션으로는요. 1년수 4수일 때 다졌던 단단한 기반을 딛고 이사, 이직, 새로운 탐구를 통해서 삶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것에 있어요. 이런 모험이나 도전, 변화가 일어나는 해이기 때문에 오수의 해에는 확실히 재미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기존의 틀을 깨는 아이디어, 시도를 해볼 수가 있고요. 특히 뻔한 일상이 반복되던 분들은 안정감이 좀 권태로 느껴지게 되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거든요. 이 뇌인지 과학에서도 새로운 환경이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뭔가 안정감이 권태로 이어지기 그 직전에 한번 2025년을 잘 활용해서 변화를 도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팁을 드리자면요.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양한 경험에 시간을 투자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오수의 해는 삶의 주기의 중간쯤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수나 실패는 그저 과정에 불과하거든요. 내가 결국에 얻어야 할 그것을 향하기 위한 그냥 중간 과정에 불과해요. 그래서 어떤 실수나 실패는 경험이 될 뿐이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가이드를 드리기 위해서요. 타로 한번 뽑아볼게요. 자, 1년수 오수를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오, 자, 우리 여러분. 도전이나 모험이나 변화에 특화되신 분들은 아니실 것 같은데, 그죠? 모험이요? 안 돼요. 전 안정감이 좋아요. 변화요? 또 약간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런데 확실히 2025년에는요. 흔들리긴 하신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외향인이냐 내향인이냐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외향인 분들은요. 이런 도전이나 모험이 일상이잖아요. 뭐 그냥 가보는 거지, 해보는 거지, 만나보는 거지. 이게 일상이다 보니까 그 반대의 면이 변하겠죠. 외향인이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향인이 되는 결정을 하는 게 변화고 도전인 거예요. 그러면 내향인에게는 외향인의 조건을 갖추는 게 변화나 어떤 모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쪽이든 균형이 중요하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끼실 것 같고요. 내가 내향인이지만 외부에 이렇게 많은 경험과 좀 변화를 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좋네.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불편하네. 이런 것들을 양가 감정을 좀 많이 느끼실 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인 부분에서도 득과 실이 같이 있는 그런 해이기는 해요. 제가 아까 오수 설명할 때 오수에서 하는 실수와 실패는 경험일 뿐이다라고 밑밥을 깐 게 그 이유입니다. 네, 오수의 해에는 일단 성과를 내는 해는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알을 깨고 나가서 세상 구경하는 그런 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는 없잖아요. 알을 깨고 나가보니 추접고 들어온 것도 너무 많네, 세상에. 나는 아름다운 것만 있을 줄 알았는데, 저 쓰레기 뭐야? 저 개똥 뭐야?
이런 식으로 보기 싫은 것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성숙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 세상에는 내가 단면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없구나. 아, 단면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구나. 빛과 어두움이 다 공존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도 내가 이런 것들을 얻었다면 이런 것들은 이를 감수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좀 깨우치게 되는 그런 한 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잘자잘한 어떤 스트레스는 물론 있겠지만 그걸 좀 즐기시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또 이 오수의 힘을 빌어서 전투력도 상승하는 시기래요. 이 전투력을 직장 내에서나 뭔가 사람들과 부대껴서 일을 하면서 또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에너지를 쓴다면 경쟁이 될 수 있겠고, 그죠? 또는 열띤 토론이나 서로 간 부딪히면서 발전하는 어떤 부분이 있겠죠. 이건 아니죠, 저건 아니죠 하면서 이제 서로 어찌 보면은 성숙되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서로의 생각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부딪히는 수밖에 없어요. 네. 또는 외향인이셨던 분이 내향인으로 좀 변모하시면서 이런 투쟁심이나 경쟁심이 들끓는다면 뭐가 될까? 내 내부 안에서 들끓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처럼 내 내부 안에서 들끓는 어떤 아이디어가 폭발하는 그런 장면으로도 볼 수 있어요. 어찌됐건 뭔가 내가 시도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시도하는 차원에서의 생각의 확장, 또는 도전 정신, 또는 경쟁심, 이런 것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관리가 잘 되는 시기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여러분은 좀 조심성이 있는 분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약간 정신적인 부분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물론 내가 체력적, 시간적, 금전적, 일부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도 따라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 모험과 탐험을 좀 즐기시면 어떨까 하네요. 네. 자, 그러면 오라클 메시지 뽑아볼까요? 행운의 오라클입니다. 오! 자, 바이 더 북이 나왔는데요. 지금 코끼리 가족이 꼬리를 물고 이제 어디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카드는 관습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카드거든요. 사회적 규범이나 규율을 지킬 것, 준수하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걸 오수랑 연결해서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는 내가 모험하는 것도 좋고 탐험하는 것도 좋지만 사회적으로 또는 도의적으로 어떤 규범이나 규율을 좀 준수하도록 하자. 그걸 전제로 깔고 하자. 라는 이야기로 볼 수 있어요. 사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요즘 시대에는 진짜 어떤 도의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지키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것들을 객관화시키는 부분도, 객관적인 어떤 척도를 가지고 이건 괜찮고 이 정도는 나쁘다 라고 하기에도 조금 애매한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크게 손해보지 않을 것 같아서 뭔가 가게를 하나 더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잘 되는 고깃집이 있더라고요. 그 고깃집을 벤치마킹해서 한번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하는데 간판을 똑같이 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이건 모방이 아니죠. 그쵸? 어떠한 큰 틀을 모방하는 것과 그냥 똑같이 베껴서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본다면 요즘에는 콘텐츠 시장이 되게 크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콘텐츠 또는 굉장히 잘된 콘텐츠를 그대로 베껴서 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좀 도의적으로 어긋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여기서는 창조보다는 모방을 해라 라는 메시지를 주기도 해요. 모방하지 말라면서요. 아니죠.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큰 틀, 그 어떤 맥락,
이런 것들은 모방을 하되 거기에 내 생각과 신념과 가치관은 들어가야겠죠. 그쵸? 그래서 기존의 것과 새로운 나만의 것을 잘 융화시키고 자기화 해낼 수 있는지 고민해 보는 거. 이게 또 2025년의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1년수 오수이신 분들 화이팅입니다. 자, 2025년 1년수가 육수이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2024년에는 우리 여러분은 오수였어요. 올해부터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올해의 미션은 변화와 탐구였거든요. 안 해본 것도 좀 해보고 일상을 좀 벗어나면서 새로운 자극과 경험을 하는 해였다고 볼 수 있어요. 여행이나 이사, 이직의 이슈가 들어오는 해이기도 하거든요. 혹시나 올해 별반 다를 것 없었다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12월 다 가기 전에 내 삶에서 좀 깨트려 줘야 하는 거, 틀을 좀 파괴해서 조금 더 경험을 해줘야 되는 거, 뭔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은 고여 있으면 썩잖아요. 에너지는 진동하지 못하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아직 중간쯤의 여정을 지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하는 실수는 경험일 뿐이에요. 새로운 자극으로 시야를 좀 확장시킨다. 우물 안에서 좀 빠져나온다. 여기에만 의미를 좀 두시고 12월 알차게 마무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다가올 2025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1년수 육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육수는 책임과 헌신의 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미션으로는 가족, 직업, 공동체에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가족과의 유대가 깊어지거나 헌신을 통해서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을 챙길 기회가 주어지고요. 자선단체에 가입하거나 기부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셨고 반려동물 입양하시는 분들도 요즘엔 많더라고요. 또 직업에서 삶의 균형을 고민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내 몸과 마음을 갈아 넣는 시기라서 개인적인 시간이 좀 줄어들고요. 체력이 붙여요. 네, 그래서 좀 현타가 종종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둠 없이 빛의 감사함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이걸 깨우치고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현타가 올 때에는 아, 내 삶의 밸런스를 좀 찾아보라는 신호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더 건강할 것 같아요. 결국 여러분이 하는 헌신은 신뢰를 쌓게 하고요. 그 신뢰로 관계가 더 끈끈해질 거니까 결국엔 최고의 수혜자는 여러분이거든요. 자, 팁을 좀 드리자면요. 직업이나 사회에서의 의무와 책임도 중요하지만 우리 여러분 또는 가정에 대한 의무와 책임도 중요하다는 거, 그 밸런스 늘 마음에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가이드 드리기 위해서요. 타로 한번 뽑아볼게요. 자, 1년수 육수이신 분들. 확실히 균형에 대한 키워드가 딱 강하게 나와주네요. 일복이 많다. 내가 해야 될 것도 받아들여야 될 것도 또 보여지는 것도 많다 보니까 1년을 굉장히 알차게 쓰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상 요즘에는 헌신이나 희생이라는 그 단어가 약간 피해자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한테 헌신과 희생은요, 굉장히 숭고한 거거든요. 네. 모든 세상의 훌륭한 일들, 성공적인 일들, 또는 큰 업적을 이룬 일들, 이런 것들은 헌신과 희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1년간 세상에 쏟아붓는 어떤 많은 사랑, 애정, 관심, 또는 헌신, 희생, 이런 것들에 건강한 관점을 가지고 건강한 신념으로 스스로든 세상이든 좀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커리어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되는 해고요. 또 맡은 바 업무나 처리할 것들이 많은 해이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훈련이 된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급이 나의 수준이 한층 더 올라가는 업그레이드 되는 경험을 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기존에 준비해왔던 것들을 토대로 빠르게 수익 창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뭐 예를 든다면 새로운 어떤 도전이나 새로운 분야에서 내가 자리를 잡아서 열심히 해서 성과를 얻기보다는 기존에 내가 해왔던 일에 박차를 가하고 흐름을 잘 타면서 이익을 얻는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정보가 돈이 되는 그런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요즘에 지식정보 사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특히 들려오는 어떤 소문이나 시대적인 흐름, 유행, 이런 것들이 이 재정적인 부분과 상당히 좀 밀접한 관계를 맺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귀를 쫑긋 세우시고 주변의 기류를 잘 읽으시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 운에서는요, 태양 카드가 나왔는데 실상 이 육수가 들어올 때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시기는 아니에요. 남을 주인공이 되게끔 서포트해주고 좀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해거든요. 그게 이제 희생과 헌신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했던 프로젝트로 우리 회사가 잘 됐어. 그쵸? 그런데 뭐 내가 손해를 본 건 아니지만 빛을 보고 주목을 받는 건 우리 회사일 수 있는 거죠. 그쵸? 이게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 무튼 누군가를 드높여보고 뭔가 서포트 해보면서의 경험이 훗날 내가 주인공이 될 때 나를 서포트 해주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훈련이라고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현실과 이상을 동시에 잡고 가는 그런 해이기도 한데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도 잘하면서 가정에 충실히 하기가 참 힘들죠. 그렇죠? 둘 다 완벽하게 할 수 없음을 알지만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 마음이 공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맞춰가는 훈련 하면서 좀 더 삶의 균형, 나만의 균형을 잘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하네요. 회사에서는 이 정도 하는 게 적당하구나. 가정에서는 이 정도 하는 게 지금의 내 역량에 맞구나.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이건 안 해보고는 몰라요. 내가 끝을 한번 봐줘야, 극과 극으로 한번 가줘야 이 밸런스를 맞춰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는 건강관리 잘 하시라고 요것만 좀 당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오라클 메시지, 행운의 오라클 뽑아볼게요. 오. 자, 여러분, Why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왜? 저 왜? 자, 이 카드는요. 네가 성공하고 싶은 가장 큰 목적은 뭐야? 이렇게 묻는 카드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일에 막 치중을 하다 보면 또 한쪽에 소홀해지는 부분이 생기죠. 가족. 그래서 괜히 내가 속상한 거, 일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들을 가정에까지 이제 끌고 들어와서 막 서운했던 거, 힘들었던 거, 이런 것들을 토로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가정에서 힘든 부분이 또 사회에서 내가 일을 하면서 표현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때쯤 내가 뭔가 일에 치여서 본질을 잊은 것 같을 때, 내가 너무 성과에 연연하거나 인정에 목마를 때, 또는 가정에 특히나 소홀해질 때, 그럴 때는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애초에 뭐 때문이지? 내가 행복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또는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 우리 남편이랑 좀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일상을 누리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러면서 좀 마음이 차분해지시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항상 본질에 대한 마음, 왜? 나는 왜 성공하려고 하지? 왜 이 일을 열심히 하고 가정과 일을 양립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 품으시면 지혜롭게 1년 잘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네요.
네, 그럼 1년수 6수이신 분들 화이팅입니다. 1년수 7수이신 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여러분은 2024년부터 이야기를 할까요? 2024년에는 6수였던 분들이에요. 올해의 미션은 책임과 헌신에 있었는데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뭐 이런 것 할 것 없이 굉장히 바쁘고 손이 많이 가는 해였을 거예요. 이 올해에는 타인에게 헌신하면서 신뢰를 쌓고 관계를 강화하는 시기였거든요. 좀 마음을 산 것 같으세요? 네, 좀 헌신한 것 같다는 느낌 드십니까? 또는 꼭 사람이 아니라 요즘에는 반려동물, 반려식물 등과 같이 정성 들여서 무언가를 키우거나 가꾸는 것으로 이 헌신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찌됐든 의무와 책임을 배우는 시기였던 만큼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또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나의 역할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한 해셨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2025년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1년수 7수라고 말씀드렸는데 7수는 고독과 내면 성찰의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미션으로는요. 자신의 목표와 삶의 방향을 재평가하며 깊은 통찰을 얻는 것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명상, 요가, 영적 탐구, 내면의 치유 등 힐링에 몰두하기 좋은 시기고요. 고독을 통해서 내면의 해답을 찾게 되고 풀리지 않았던 삶의 많은 의문들이 풀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뇌인지 과학에서는 고독은요. 창의적 사고와 자기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만큼 2025년 내실을 단단하게 다진다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차원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하네요. 이 내면 탐구에 도움이 되는 활동은 뭐든지 좋아요. 영감을 얻기 좋은 책을 보거나 드라마, 전시회, 공연 등등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팁을 좀 드릴게요. 외부에서 영감을 얻는 것은 좋은데요. 핵심은 뭐예요?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의식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알아차리는 거, 그게 핵심이거든요. 아마 2025년에 새롭게 보여지는 것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가이드를 드리기 위해서요. 타로 한번 뽑아볼게요. 보통 칠수는 고독보다는 외로움으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뭔가 내가 쉬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내 내면 안에 정리해야 될 게 좀 남아있는 거거든요. 조금 다르게 해석하시면 여러분들은 이 칠수의 해를 좀 더 알차게 보내시지 않을까 하네요. 자, 우리 여러분에게는 오. 자, 우선은 1년 중에 가장 큰 핵심은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생각이 바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들이 무조건 옳지 않고 내가 그르다고 생각한 것들이 무조건 그른 게 아니었구나. 어떤 선택을 하든 굉장히 주관적인 거구나. 절대값은 없는 거구나. 이런 걸 좀 깨달으실 것 같거든요. 굉장히 철학적이죠. 맞아요. 이 칠수의 해에는 철학과 친구가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보통은 그게 뭐야 이러고 넘어가는 그런 개념을 붙잡고 끈질기게 쥐어파는 그런 해거든요. 이때에 내 내면이 성장하기도 해요. 그리고 의식의 차원의 상승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분법적으로 확정을 지었던 그런 습관이 있었다면 그걸 좀 다시 되돌아보게 된다라고 하고요. 일과 관련해서는 이제껏 해왔던 일들은 계속 꾸준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커리어적인 측면이나 다져왔던 실력, 전문성 이런 것들이 좀 빛을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뭐
구군으로 봤을 때는 내년에 큰 위기가 닥친다라고 예견을 하시는 전문가분들도 많으셨는데 우리 여러분은 워낙 뿌리가 단단하게 박혀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잘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직업적인 부분에서는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여황제가 나와주는데 뜻밖의 이득을 볼 만한 일 또는 주변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이득을 볼 만한 일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여황제는 특히나 모든 것을 흡수하고 그것을 통해서 창작해내는 임산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면의 깊은 통찰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이 있다면 그걸 재정적인 부분에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그 장사나 사업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면을 통찰한다라는 건 여러분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읽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나처럼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게 돼서 그게 좀 통한다. 그러한 관념을 좀 적용해서 여러 가지 행운격의 이득을 보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은 여러분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또 귀감이 될 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반대로 내가 영감을 많이 받는 어떤 뮤즈, 롤모델과 같은 그런 존재를 발견하게 된다. 그 사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나의 생각이나 신념, 가치관에 좀 변화가 들어올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특히 예술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이 내면을 성찰할 때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음악이에요. 음악을 활용하는 건데 뭐 주파수 음악도 괜찮고요. 뭐 명상할 때 듣는 음악 또는 대중음악을 들을 때에도 그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나 진동을 좀 느껴보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면의 성찰, 통찰을 한다는 건 지금의 나의 상태를 바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듣는 음악이 또는 나를 힐링시키는 그 음악의 수준이 지금의 내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의 오라클 뽑아볼게요. 오! 자, All That Glitters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반짝반짝거리는 그 외면보다 내면을 보도록 해 라는 메시지를 주거든요. 딱 여러분의 일년수와 잘 어울리는 메시지라서 제가 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관건은 그쵸? 1년 중에 관건, 내가 가장 크게 얻는 선물은 절대적인 값은 없는 거구나. 이걸 배우는 거거든요. 아주 마음 깊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런 알아차림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좀 더 정교하게 읽게 되고요. 또는 내가 어떤 인간인가,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것을 추구하는가, 또는 반짝반짝거리는 것들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값진 1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뭐 저는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네요. 여러분이 어떤 롤모델 격의 정말 귀감이 되는 존재를 만났다고 한다면 그 또한 완벽하지 않음을, 그 또한 빛과 어둠을 함께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인간일 뿐임을, 그것을 좀 받아들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혹시 또 모르죠? 다른 사람은 반짝반짝거리는 것만 보는데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부분을 관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니 이 사람이 또 감동을 하고 나에게 더 좋은 귀감이 되고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칠지 또 모르는 일이죠. 사람 마음 다 같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우리 칠수 여러분들 1년 동안 알차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2025년
팔수이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2025년에 1년수가 팔수이신 분들은 2024년에는 칠수셨던 분들이거든요. 올해 이야기 먼저 해볼게요. 자, 올해는 고독의 해였습니다. 만사가 다 귀찮지는 않으셨나요? 뭔가 생각은 많은데 실천을 하기 어려웠다던가, 공상이 잦다던가, 꿈을 자주 꾼다던가 하셨을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은 사실 무의식의 시그널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상이 바쁘게 돌아가다 보면 내가 습관적으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몸에 익어버린 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어느새 보여지는 거, 만져지는 거, 결과적인 거, 이런 것들만 보고 판단하기가 쉬워지는데요. 그 속에 응축되어 있는 의미, 에너지, 이런 것들을 다시 일깨우는 게 올해의 미션이었던 거예요. 아마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보내신 분들은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서 깨달음이 일어나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만약 올해 그 고독의 시간을 좀 외로움으로 착각해서 이것을 좀 해소하고자 외부에 너무 몰두하신 분들은요, 12월 남은 시간 동안만큼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사색하는 시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025년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팔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년수가 팔수일 때는 권위와 성취의 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어지는 미션으로는요,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자신의 능력을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팔수의 해에는 승진, 사업 확장,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고요. 팔수는 야망과 성공의 수라고 하는 만큼 꼭 성취하겠다는 욕망이 커집니다. 그런데 그 욕망을 좀 선한 곳에 써야지 부정한 것에 쓰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실제로 재벌 총수분들은 팔수의 해에 감옥도 많이 가고요. 큰 건의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더라고요. 좋게 말하면 배포가 커지는 거지만, 네, 나쁘게 말하면 간땡이가 붙는 겁니다. 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도전을 회피하면 성장이 멈출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오히려 야욕이 너무 큰 나머지 작은 일을 허투루 봐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도 아니면 모인해입니다. 여러분은 욕심나는 일 있다면 꼭 선한 곳에 시도해 보시고 작게라도 성취해 내시길 바랍니다. 조금 팁을 드리자면 지금의 어려움을 넘어서면 반드시 인정과 보상은 따라온다 라고 믿는 겁니다. 네. 그만큼 내가 뭔가 큰 걸 얻으려면 헌신이 따르는 거, 그만한 헌신이 따르고 그만한 노력이 따르는 건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위안이 되시지 않을까 하네요. 네. 모든 위대한 일은 어렵게 달성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가이드를 드리기 위해서요. 타로 한번 뽑아볼게요. 자, 우리 여러분은 권위와 성취를 잘 해낼 수 있을지? 자, 권위와 성취를 이루는 해에 좀 멈춰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많이 있네요. 약간 외로운 느낌도 좀 듭니다. 네. 하긴 리더라는 게, 그죠?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한다는 게 외로운 싸움이기는 해요. 왜냐면 어떤 결과를 꼭 내줘야 하고 많은 사람을 이끌어야 되고 또는 스스로에게도 어느 정도는 좀 엄격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2025년에 내가 진정으로 추구해왔던 게 무엇인지 깨달으실 것 같아요. 등산으로 예를 든다면 동네 뒷산을 타는 사람과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사람은 완전 차원이 다르잖아요. 어느 부분에서 차원이 다르냐면 그 산이라는 걸 생각하는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네. 동네 뒷산을 오르는 분들은 가벼운 운동격, 건강을 위해서라고 볼 수 있잖아요. 또는 경치나 풍경을 즐기기 위해서 등등등 약간은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차원이라면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인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굳이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 그런 시대에 이런 고행을 자처할까? 그 의문이 스스로 납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모든 힘든 과정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아마 2025년에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어떤 등정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내가 왜 이런 고행을 하는지에 대한 그 의문점이 해소되는 거, 그게 가장 큰 선물이실 것 같아요. 왜냐면 남들은 대부분 여러분들 정도의 수준이라면 굉장히 좀 삶의 만족감을 가지고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면서 좀 즐길 건 즐기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에베레스트 산 등정하시는 분들보다 동네 뒷산 타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어떤 위대한 일, 업적을 쌓으려고 하는 그 부류는 굉장히 극소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치고 힘들 때에는 뭔가 이 힘든 과정, 이 힘든 고행을 끝내고 싶기도 하고, 그쵸? 또는 주변을 둘러보면 고만고만하게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 보면 약간 현타도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음 단단하게 먹으십시오. 2025년만큼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성취할 수 있는 해입니다. 욕심을 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굳이 이런 편한 시대에 태어나서 왜 이런 고행을 자처하는가 라는 의문이 드실 때 그 고행 자체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것으로 얻게 되는 혜택, 그 과정을 통해서만, 그죠? 그 과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특혜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네 뒷산 오르는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정도의 감동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들만이 느낄 수 있는 특혜가 아닐지. 1년 동안 나를 시험하는 순간순간이 좀 있을 겁니다. 종종 찾아올 텐데 그때마다 세상에 어떤 위대한 일이든 위대한 업적이든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내가 성취하려는 게 클수록 그에 상응하는 노력은 당연한 거지. 그래, 지금의 고행은 당연한 거야. 이 이야기를 마음에 되새기면 어떨까 하네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행운의 오라클 뽑아볼게요. 자, 우리 여러분. 팔수에 걸맞게 카오스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은요, 1년 안에 혼란과 충돌을 통해서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되실 거랍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왜 이렇게까지 힘든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겪더라도 성취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 본질이 중요하다고요. 네. 이 카오스는요, 어찌 보면 성취의 재료와도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취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카오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갈등의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곧바로 그 외부만을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내부를 들여다보시고 그 갈등의 원인, 그 갈등의 본질을 좀 파악해 보시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1년수 팔수인 분들 화이팅입니다. 우리 1년수가 구수이신 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25년도가 구수이시면 2024년 올해는 팔수였던 분들입니다. 자, 올해의 이야기부터 조금 매듭을 지어볼게요. 올해의 미션은요, 한마디로 성취였어요. 네, 여러분이 꼭 이루겠다고 다짐한 것들 이루셨을까요? 네, 그 목표가 크든 작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경험하고 배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인데요. 7년 동안 빌드업 해왔던 나의 역량을 시험해보고 맷집을 한번 확인해보는 시기였던 거예요. 아직 올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12월 다 가기 전에 조그만한 거라도 성취할 수 있는 걸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좀 계시죠. 2kg 빼기 이런 것들 있죠. 아니면 저는 달리기를 하니까 평소에 뭐 한 4, 5kg 평균적으로 달렸다면 12월 가기 전에는 한 6, 7kg에 도전해 본다던가 하는 것도 내 역치를 뛰어넘는 성취겠죠. 또는 하루도 빠짐없이 필사를 해본다던가. 그쵸? 이런 소소한 것도 괜찮으니까요. 지금의 나의 역치를 가늠해보고 테스트해보시는 거 정말 강추드립니다. 자, 그러면 2025년의 얘기를 좀 해볼까요? 구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구수는 마무리와 새로운 비전의 해입니다. 이 피타고라스 수비학에서는요, 구수가 주기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들어오는 미션은 지난 8년간의 결실을 거두어드리고 새로운 비전을 정립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새로운 출발보다는 마무리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라서요. 이 시기에는 이직을 고려하게 되거나 퇴사를 고려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는 아예 직종을 변경하겠다고 결단하기도 해요. 또 8년 동안 회피해왔던 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는 해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시그널 모두 한 주기의 완성의 다다름을 알려주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농사를 예로 들면 내년을 위해서 밭을 뒤엎고 갈아엎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새로 심을 씨앗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땅을 좀 쉬게 해주기도 하고 퇴비를 뿌려서 영양가 있는 땅으로 가꿔주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어요. 자, 팁을 좀 드리자면요. 지나온 8년의 시간을 반추해 보세요. 그리고 미래에 목표를 좀 구체적으로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3년 단위, 5년 단위, 9년 단위 이런 주기로 삶의 비전을 재정립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가이드를 드리기 위해서요. 타로 뽑아 볼게요. 자, 1년수가 구수이신 분들. 너무 좋네요. 네. 우리 여러분은 완성을 잘 이루실 것 같다. 마무리, 매듭을 잘 지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2025년에요. 굉장히 변화가 많이 일어나실 것 같아요. 내가 바라보는 세상, 관점의 변화, 또는 생각의 변화, 그리고 관계의 변화, 일을 하는 스타일의 변화, 방식의 변화, 시스템의 변화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실 것 같은데요. 현재 10번의 완즈가 주변운으로 뜬 거 보니까 내가 이것만 매듭을 잘 지으면 진짜 새로 태어난 것처럼 훨훨 날아다닐 것 같아 라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게 가족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는 지금 완료하지 못한 어떤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요. 또는 회사 내에서 뭐 인사 이동이라던가 또는 승진을 앞두고 최종으로 성과를 내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던가 이런 것으로 좀 예를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무튼 내가 최종 관문 앞에 서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6번의 완즈, 뭔가 환호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서 있죠. 그쵸? 무대 위에 주인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그리시는 거 보니까 내가 확실히 사람들에게 선보일 수 있을 만한 거 또는 이때까지의 노고에 인정받을 만한 거 이런 것들이 이슈로 많이 들어오실 것 같아요. 아, 내가 허투루 살진 않았구나 하는 거 좀 많이 느끼실 것 같거든요. 또 삶의 법칙을 좀 깨닫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정의 카드가 핵심 카드로 나와주는데요. 이 정의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메시지를 주는 카드이기도 해요.
어찌 보면 영성에서 말하는 인과 법칙과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내가 이것을 이루려고 8년간의 이 주기를 열심히 보내왔던 거구나. 이걸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기에 갈 때 이런 생각이 들겠죠. 나는 앞으로 9년의 주기 동안 어떤 것을 또 이루고 싶은가?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가 어떤 무의식으로, 어떤 의식으로 장착되어 있어야 인과 법칙을 통해서 그러한 현실을 마주할 수 있을까? 통찰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것을 일깨워가는 1년이 되실 것 같습니다. 누구나 시간만 흐른다고 성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에게만큼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8년 동안 그 시간을 잘 보내왔기 때문에 2025년의 매듭은 정말 제대로 잘 지어질 것 같고 또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던 어떤 성과도 손에 거머쥐게 되실 거라고 또 이 9년의 주기를 완성 지으면서 다음에 시작될 9년의 주기는 지금까지의 주기보다 훨씬 좋으실 거라는 거. 요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자, 커뮤니티라는 카드가 나와주네요. 이 카드는 공동체, 소속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또는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역할을 정확하게 인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걸 구수의 1년수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내가 인생에서 어느 곳에 발을 딛고 서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게 된다. 나 혼자 개인의 어떤 관점이 아닌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포괄하는 관점을 갖게 되고 무수히 많은 것들이 지난 8년 동안 나에게 영향을 주고 영감을 주고 도움을 줬다라는 걸 가슴 깊이 깨닫게 된다. 어찌 보면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도 이 관계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보면 8년 동안 여러분이 상처를 준 경우도 있겠고 또는 상처를 받은 경우도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이 인과관계처럼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받을 것도 없고 용서할 것도 없고 우리는 정말 불완전한 개인일 뿐이구나.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던 것 뿐이구나. 이렇게 이해되는 것과 같거든요. 이 구수라는 건 내려놓음의 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인류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연민이 생기는 해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인생의 한 주기를 매듭 지으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나 홀로 힘차게 달려왔다고 생각을 했지만 늘 그 주변에는 나를 뒷받쳐주는 많은 사람들, 많은 환경들, 많은 자원들이 있었음을 또 앞으로의 9년의 주기에서도 내가 타인에게 그러한 자원이 되고 그러한 영향을 주고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앞으로 나를 도와줄 이도 받쳐줄 이들도 많을 거라는 거. 그러한 믿음 속에서 이 구수의 해를 잘 마무리 지으시면 또 다른 많은 선물들이 2026년에 물밀듯 들어오게 되시지 않을까 하네요. 네. 그럼 우리 1년수 구수이신 분들 화이팅입니다.